일본 도쿄의 번화가,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는 시부야의 거리는 겉보기에 활기차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청년들의 한숨이 가득하다. 비싼 물가, 끝없는 경쟁, 그리고 좁아지는 취업 문턱.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취업 빙하기라는 단어는 이제 더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유키는 대학 졸업 후 1년이 넘도록 정규직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비록 명문 대학을 나왔지만 학벌조차 더 이상 취업을 보장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취업 사이트를 뒤져가며 수백 개의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돌아오는 건 형식적인 거절 메일 뿐이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한계야. 미래가 보이지 않아. 유키는 카페 한쪽 구석에서 커피 한 잔으로 시간을 때우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건 유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나도 그래. 면접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설령 붙어도 연봉은 기대 이하야. 정규직이라고 해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경력 쌓는다는 명목으로 버텨야 한다더라. 이들의 목소리는 일본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사축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진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직장 내 과로와 상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모습은 일본 사회에서 흔한 풍경이 되었고 이는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탈일본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키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다. 한국에서 취업했어요. 일본보다 훨씬 좋은 근무 환경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연봉도 높고 복지도 훌륭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이야기하는 글들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 그 이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한국에서 일한다고? 정말 괜찮을까? 유키는 반신반의하며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다. 한국은 청년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었고 스타트업과 IT 분야의 성장이 눈에 띄었다.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합리적인 워라밸도 눈에 띄었다. 결국 유키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일본에 남아 막막한 현실을 버텨야 할까? 아니면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봐야 할까? 그렇게 유키의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유키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취업 정보 사이트와 유튜브 브이로그, 각종 블로그에는 한국에서의 삶을 소개하는 일본인들의 이야기가 넘쳐났다. 그들의 표정에는 여유와 만족감이 엿보였다. 한국어를 몰라도 취업이 가능하다니. 정말일까? 특히 IT나 게임, 디자인 분야에서는 글로벌 인재 채용이 활발했고 영어만으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 유키의 관심을 끌었다. 더불어 한국의 직장 문화는 성과 중심으로 연차와 관계없이 능력만 있다면 빠르게 성장할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불안감도 여전했다. 한국어를 배우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도 쉽지 않을 터였다. 게다가 한국에서의 생활비나 문화적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다. 정말 내가 한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유키는 또 하나의 글을 발견했다. 저도 처음엔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친절했고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문화를 존중해 주더라고요. 직장에서도 상사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긍정적인 경험담은 유키에게 작은 용기를 심어주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반드시 험난하기만 하진 않을지도 몰랐다.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겠어. 유키는 곧바로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하고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차근차근 배워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몇몇 한국 기업에 지원서를 넣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답장이 도착했다. 서류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온라인 면접 일정을 조율하고 싶습니다. 유키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비록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무언가를 바꿔보겠다는 결심이 그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었다. 유키는 결심을 내렸다. 더는 일본에서의 끝없는 취업 전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한국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잡아보기로 한 것이다. 지금 이대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새로운 곳에서 도전해보자. 우선 유키는 한국어 학습부터 시작했다. 한국어는 일본어와 문법 구조가 유사해 상대적으로 배우기 쉬웠다. 유키는 매일 아침 한국어 학습 앱으로 단어를 외우고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보며 실생활 표현을 익혔다. 아직은 서툴렀지만 간단한 인사말과 자기소개 정도는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나 언어보다 더 큰 벽은 정보 부족이었다. 일본에서 한국 취업 정보를 얻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일본 취업 사이트에서는 한국 기업의 정보가 제한적이었고 채용 공고도 드물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유키는 한국의 취업 플랫폼에 직접 가입했다. 사람인, 잡코리아, 원티드 등 다양한 사이트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외국인 채용이 활발한 IT 기업과 스타트업 위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경험했던 디자인 프로젝트와 UI UX 관련 포트폴리오도 꼼꼼히 정리해 제출했다. 과연 한국 기업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기다리던 어느 날 유키의 메일함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유키님. 저희 회사는 글로벌 디자인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면접을 보고 싶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 며칠 뒤 유키는 긴장된 마음으로 온라인 면접에 참여했다. 한국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디자이너 팀장이 등장하자 유키는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유키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면접은 예상보다 부드럽게 진행되었다. 팀장은 유키의 디자인 철학과 작업 방식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구체적인 프로젝트 경험에 대해 질문했다. 유키는 자신의 강점을 강조하면서도 솔직하게 대답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용자 경험입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예쁜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면접관들은 유키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유키는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를 전했다. 한국은 혁신적인 기업 문화와 빠른 성장 속도로 유명합니다. 저도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기여하고 싶습니다. 며칠 후 유키는 또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유키님을 저희 팀의 일원으로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 순간 유키는 믿을 수 없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정말 해냈어. 나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 곧바로 비자를 준비하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주변 사람들은 유키의 결정을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그를 응원해 주었다. 한국에서 멋지게 잘해내길 바랄게. 이제 유키의 여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그리고 새로운 직장. 하지만 유키는 더는 두렵지 않았다. 이곳에서 나는 성장할 거야.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기대해도 좋겠지? 유키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강남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화려한 간판들이 도시의 활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공항에서부터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준 직원 덕분에 첫인상은 더욱 따뜻했다. 어서 오세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숙소에 짐을 풀고 창가에 앉아 도심을 내려다보며 유키는 새로운 현실을 실감했다. 낯선 곳에서의 첫날이었지만 더는 두렵지 않았다. 이곳이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곳이구나. 다음 날 유키는 첫 출근을 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유키상, 환영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직원들이 유창한 영어를 사용했고 유키의 어색한 한국어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다. 팀장은 유키에게 먼저 회사의 비전과 업무 방식을 친절하게 설명했다.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담 갖지 말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눠주세요.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수평적인 분위기였다. 유키는 첫 회의에서 자신이 맡게 될 프로젝트를 설명받으며 점차 자신감을 얻어갔다. 이제 나도 이곳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거야.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유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안 대신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다. 유키는 회사에서도 점차 적응해 나가며 UI UX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었다. 동료들은 유키의 아이디어에 귀 기울였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 문화는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유키 씨의 디자인은 사용자의 관점을 잘 반영했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엔 좀 더 직관적인 인터랙션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인정받는 경험은 유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러나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다.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언어 장벽이었다. 업무에서는 영어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사소한 일상 대화나 비공식적인 회의에서는 자연스레 한국어가 오갔다. 유키는 그 속에서 자주 소외감을 느꼈다. 저게 무슨 말이지? 분위기만 보고 대충 따라가야 하나? 특히 점심시간이 힘들었다. 동료들은 친절하게 유키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했지만 유키는 제대로 된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간단한 질문에도 머릿속이 하얘지고 어색한 웃음으로 상황을 모면하곤 했다. 이러다 정말 회사에서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불안이 커지면서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달리기 시작했다. 유키는 매일 출퇴근길에 한국어 팟캐스트를 듣고 퇴근 후에는 학원 수업까지 등록했다. 조금씩 귀가 트이기 시작했고 어느새 짧은 농담이나 간단한 일상 대화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유키 씨, 요즘 한국어 많이 늘었네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동료들의 따뜻한 격려는 유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 위기는 더 큰 문제였다. 유키가 맡은 프로젝트는 어느덧 출시 마감을 앞두고 있었다.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을 목표로 여러 번 수정과 보완을 거친 끝에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 팀원들도 유키의 작업에 만족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마지막 사용자 테스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사용자들이 UI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환율도 예상보다 낮습니다. 디자인이 복잡하다는 피드백이 많네요. 유키는 멍하니 보고서를 바라보았다. 수개월간 공들인 결과물이 한순간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자 자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한국 회사의 기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 팀장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유키 씨, 디자인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하지만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유키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한국 사용자들의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어. 일본과 한국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용자 경험의 기준은 미묘하게 달랐다. 일본 사용자들은 미니멀하고 단순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한국 사용자들은 정보가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보이는 디자인을 더 선호했다. 유키는 그 차이를 간과했던 것이다.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 기준만 고집했던 거야. 다음 날 아침, 유키는 팀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제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용자들의 니즈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수정 방향을 재설정하고 싶어요. 팀원들은 유키의 진심 어린 태도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유키는 한국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사용자 인터뷰와 현지 리서치에 집중했다. 이 버튼은 너무 작아서 한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정보를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면 좋겠어요. 유키는 그 의견들을 반영해 디자인을 전면 수정했다. 불필요한 요소는 덜어내고 정보의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색상과 폰트의 활용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완성해 나갔다. 마감일까지 모든 수정 작업을 마치고 유키는 떨리는 마음으로 최종 테스트 결과를 기다렸다. 이번엔 제발. 결과는 놀라웠다. 사용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직관적이고 편리하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다수였습니다. 유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해냈어. 이번 경험은 단순히 디자인 실무의 문제를 넘어 유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한국에서 일한다는 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유키는 비로소 진정한 글로벌 디자이너로 한 걸음 성장한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지 몇 주가 지났다. 사무실 곳곳에서는 유키의 디자인이 적용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모습이 보였고 사용자 리뷰는 긍정적인 평가로 가득했다. UI가 정말 직관적이에요. 디자인이 깔끔해서 보기 편하고 사용하기 좋아요. 팀원들도 유키의 노력과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했다. 유키 씨,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회사 이미지가 한층 좋아졌어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다음 프로젝트도 기대하겠습니다. 유키는 그들의 격려에 머쓱한 듯 웃으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비록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유키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유키의 성장은 일터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한 치맥 자리에서 유키는 처음으로 한국의 진짜 매력을 느꼈다. 시원한 맥주와 바삭한 치킨, 그리고 유쾌한 대화 속에서 그는 마음껏 웃을 수 있었다. 유키 씨, 한국 생활은 이제 좀 익숙해졌죠? 응. 처음엔 많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치맥 없이 주말을 못 보낼 것 같아. 친구들이 유쾌하게 웃으며 건배를 외쳤다. 짠. 유키의 한국 적응 기념. 유키는 한국의 문화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이번 주말엔 한강에 가볼까? 날씨 좋은 날에는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따라 달리며 시원한 바람을 맞았다. 노을이 지는 강가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에게 따뜻한 여유를 느끼게 했다. 또한 유키는 전통시장과 한식당을 찾아다니며 한국 음식을 맛보는 재미에도 푹 빠졌다. 김치찌개, 삼겹살, 떡볶이. 어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지? 어색했던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다. 시장에서 상인들과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며 흥정하는 일도 더는 어렵지 않았다. 아줌마, 이거 좀 깎아주세요. 오, 유키 씨. 한국 사람 다 됐네. 그 말에 유키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유키에게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다. 한국에서의 도전은 그를 끊임없이 성장시켰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예상치 못한 위기까지. 모든 난관을 극복하며 유키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나는 해낼 수 있어. 어디서든, 어떤 도전이든. 그 자신감은 유키의 눈빛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유키는 일본에 계신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했다. 부모님은 화면 너머로 밝게 웃는 유키의 모습을 보며 안도하는 듯 했다. 우리 유키가 이렇게 당당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네.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멋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유키는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말했다. 여기서 더 성장해서 언젠가 일본과 한국을 잇는 멋진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부모님은 자랑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유키는 또 하나의 목표를 세웠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유키는 자신의 한국 생활을 기록한 블로그를 시작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설렘, 언어 장벽을 극복한 과정, 직장 문화의 차이를 배운 경험,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한 추억까지. 글을 올릴 때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일본 청년들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저도 한국 취업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유키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럴 때마다 유키는 진심을 담아 응원했다.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멋진 일이에요.
한국에서 분명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느덧 1년이 흘렀다. 유키는 더 이상 외국인 직원이 아닌 회사의 든든한 팀원으로 인정받으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유키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한국에서의 도전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이곳에서 나는 새로운 나를 만났어. 그리고 그는 다음 도전을 위해 다시 한 발 내디뎠다. 앞으로도 두렵지 않아. 나는 어디서든 빛날 수 있어.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흥미로운 혁신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K 감동 탐험입니다.